자, 6단은 항상성 유지. 자, 호르몬 봅시다. 호르몬은 어디에서? 내분비샘에서 합성 분비돼서 특정 조직이나 기관, 이거 뭐라고 불러줘요? 표적 기관 또는 표적 기관에 있는 표적 세포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구성은 보통 뭐하고 뭘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던지 아니면은 스테로이드, 지방 중에 일종인 스테로이드로 되어 있던지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분비선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내분비선은 별도 분비관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혈관으로 분비가 돼서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하다가 이 호르몬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는 표적 세포에만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다른 기관에는 표적 이 수용체가 없으면 호르몬이 분비가 되더라도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작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매우 적은 양으로도 작용을 하지만 결핍증하고 과다증이 다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척추동물 사이에서는 종특이성이 없거나 아니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종특이성이 없다라는 소리는 다른 종끼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 호르몬을 사람한테 넣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거부 반응이 없어요. 즉 뭐냐면은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종이 다르더라도 이 호르몬의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어떻다라는 소리입니까? 전부 다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뇨병 환자들 인슐린을 얻을 때가 누구밖에 없었냐면 돼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에서 추출해가지고 뽑아서 사람한테 주사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돼지가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네, 꾸렉했겠죠. 네, 주사로 뽑을 때. 자, 당뇨병이 지금은 관리하는 병이지만 예전에는 무서웠어요. 30살에 당뇨병인 거 알면은 4년 살기 힘들었습니다. 혈당 조절이 안 돼가지고. 네. 자, 그래서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분비관이 없어요. 분비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호르몬을 생성하고 혈관을 통해서 막바로 분비를 해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외분비샘은 뭐가 있어요? 땀샘, 눈물샘, 침샘, 소화액샘, 이런 것들이 분비관이 있는 외분비샘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호르몬하고 신경계는 둘 다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일단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가고 신경계는 뉴런을 통해서 자극 이동을 해요. 혈액의 이동 속도가 같기 때문에 비교적 속도가 느리고 신경계는 빠릅니다. 작용 범위가 호르몬은 좀 넓고 신경계는 좁고 지속적이고 얘는 일시적입니다. 빨리 사라져요. 그리고 특징이 이 호르몬을 수용할 수 있는 표적 세포에만 작용을 해주고, 이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만 전달이 된다.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냅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전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내분비샘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각각 분비되는 호르몬,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안 나오는 거, 수능에는 나오지 않는 거는 선생님이 지워드릴게요. 자, 카시토닌 안 나와요. 파라토르몬도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남성, 여성 호르몬, 성호르몬도 나오지는 않고요. 옥시토신도 안 나오고, 생시젠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에서 수능에 출제되는 거는 생장 호르몬, 그다음에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겉젤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는 항인유 호르몬, 그다음에 티록신,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다음에는 속질, 부신 속질에 있는 에피네프린, 그다음에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글루카곤, 이런 것들이 바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여기서 보면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혈당량 분비시켜주는 호르몬이 뭐뭐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글루카곤이 있죠. 이자에서 분비되는. 그다음 뭐가 있어요? 속질에서 분비되는,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이 있고, 이거 에피네프린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어요. 그죠? 이게 셋 다 혈당량을 증가시키는데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원리가 조금 달라요. 보면 글루카곤하고 에피네프린, 즉 아드레날린은 표적기관이 어디냐면은 간으로 작용을 해요. 간. 그래서 간으로 작용을 해서 간에서 저장됐던 간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요. 그래서 혈당량을 늘려줘요. 자, 그런데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표적기관이 어디냐면은 혈액으로 분비됩니다. 혈액. 물론 얘도 혈액으로 가긴 하지만 표적기관이 혈액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리가 달라요. 혈액 속 단백질과 지질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요. 혈액 속 단백질하고 지질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원리가 어떻다?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티록신. 티록신은 하는 역할이 물질 대사를 촉진해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는 소리는 세포 호흡을 촉진해 가지고요. 세포 호흡을 촉진을 해서 체내 열 발생량을 늘려줘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생장 호르몬은 알다시피 뭐예요? 몸이 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몸이 자라나게 되는데 하는 역할을 해주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말 그대로 누구 자극해요? 갑상샘을 자극해요. 갑상샘에서 누가 분비되게 해주는 거예요? 티록신이 분비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누구를 자극해요? 부신 겉질을 자극을 해서 부신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항이뇨 호르몬은 다른 말로 ADH라고 해요. ADH라고 하는데 얘는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을 해줍니다. 수분 재흡수를 촉진을 해서 결국에는 이 항이뇨 호르몬이 가장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체내 삼투압 조절을 해줘요. 체내 삼투압 조절, 특히나 낮아진 삼투압을 높여주는 작용을 해주게 되는 게 바로 저 ADH에 해당이 되고, 인슐린은 혈당량을 줄여줍니다. 인슐린은 혈당량을 줄여주는데 인슐린의 작용은 글루카곤이나 아드레날린의 작용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표적기관이 얘도 마찬가지 어디라면 간이에요. 근데 간에서 뭘로 바꿔주냐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저장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세포의 혈액 속 포도당 흡수율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흡수를 해서 세포들이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신 보면 부신의 겉질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호르몬. 그러니까 내분비에 영향을 받고, 부신 속질은 누가 연결되어 있냐면 교감신경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신 속질은 신경계에 영향을 받고, 부신 겉질은
내분비계에 영향을 받게 돼요. 네,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른 질환 보면은 이게 과다증, 부족증이 나온 거예요. 티록신이 과다되면 갑상선 기능이 너무 활발해지는 항진증. 티록신의 분비가 너무 적으면 갑상선 기능이 너무 적은 기능 저하증이 돼요. 그럼 얘는 물질 대사가 너무 과다하고 얘는 물질 대사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티록신이 과다되면은 체온 상승 또는 체중 감소. 그다음에 결핍이 되면 열이 안 나기 때문에 추위를 잘 타거나 아니면 체중이 증가해요. 그 너무 많이 분비되면은 바제도병이라고 해서 안구가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은 거인, 너무 적게 분비되면 소인증. 그 다음에 성장이 다 멈춘 성인 이후에 다시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말단 비대증이라고 해서 손, 발, 코, 이런 끝 신체 말단 부위가 커져요. 그 다음에 항인형 호르몬이 너무 분비가 안 되면 수분 제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오줌을 너무 많이 싸요. 제흡수가 안 돼서 요붕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이 결핍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당뇨가 두 종류예요, 실제로는. 당뇨는 일형 당뇨라고 해서 일형 당뇨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슐린의 분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슐린의 분비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2형 당뇨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슐린의 분비 자체는 정상인데 인슐린의 수용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대로 분비는 되는데 그거를 수용체가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슐린 수용체의 문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성 유지. 자,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내외의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체온, 혈당량, 삼투압 등의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해요. 뭐 체온이야 혈당이 알겠는데 혈당 삼투압은요, 혈중에 있는 나트륨 이온하고요 수분의 양으로 조절이 돼요. 근데 우리 이 수능에서는 나트륨의 농도에 대한 조절 과정은 나오지 않고요. 수분 양에 대한 조절 과정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수분이 많은가 적은가를 삼투압을 조절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성 유지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신경계하고 내분비계에 의한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 근데 보통 음성 피드백은 다 내분비계에 의한 작용이에요. 어떤 원리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조절 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온도가 낮아졌어요. 아니, 온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틀었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졌어. 그러면은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돼버리면 보일러가 어떻게 돼요? 보통 꺼져요. 그래서 온도를 어떻게 돼요? 낮추는 원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성적이 너무 올랐어. 그럼 어떻게 돼? 공부를 안 해. 성적을 낮추는 원리로 작용을 하면 이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이게 과한 결과가 억제의 원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너무 과해지지 못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농도를 또는 상태를 조절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무슨 원리만 존재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원리만 조절하는 거예요. 억제. 그러니까 결과가 억제의 원리로 작용을 해주는 거를 그래서 음성 피드백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결과가 촉진의 원리로 작용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양성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농도가 과해.
그렇기 때문에 이 농도를 더 늘리게 해주는 거. 이러면 양성 피드백이에요. 근데 그러면 농도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다 음성 피드백에 해당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티록신의 농도 조절인데, 티록신의 농도 조절은 우리 몸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TRH라고 하는 호르몬이 먼저 분비가 돼요. TRH는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TSH를 방출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표적기관이 어디야? 뇌하수체 전엽이에요.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TRH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누구를 자극해요? 갑상샘을 자극해요. 그럼 여기서 누가 분비돼요? 티록신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티록신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 티록신의 높은 농도가 시상하부에서 TRH하고 TSH를 둘 다 억제하는 원리로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농도가 줄면 당연히 티록신의 분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겠죠. 그리고 다시 억제가 안 되면 촉진돼서 다시 올라가고 하면서 일정하게 티록신의 농도가 유지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음성 피드백은 억제 원리 하나만 가지고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기량작용은 한 기관에 두 가지 요인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촉진의 원리와 억제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가지가 모두 다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촉진하면은 다른 하나가 억제를 해가지고 일정하게 상태를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서로 반대 작용으로 혈당량을 조절해주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도 서로 반대 원리로 항상성을 조절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기량작용이라고 하고, 기량작용은 음성 피드백에 비해서 조금 더 변동의 폭이 어때요? 작습니다. 알겠죠? 네, 변동폭이 조금 더 작아요. 섬세하게 조절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성 조절의 예가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혈당량, 체온, 그 다음에 삼투압 요 세 가지가 출제가 제일 많이 돼요. 자, 그럼 혈당량 보면 혈당량은요,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을 조절해줘요. 그럼 일단 혈당이 높으면 낮춰줘야 되죠. 혈당이 높으면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자는 참고로 이자액샘이 있고요. 이자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자액샘에서는 뭐가 분비가 되냐면은 소화액이 분비가 돼요. 이자액. 그러니까 이거 이자액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외분비선이고, 이자섬이라고 하는 데가 내분비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베타세포, 알파세포 두 가지가 있는데,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 인슐린의 표적기관은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고, 체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해서 혈당량을 줄여요. 혈당이 낮으면, 그러면 여러분 혈당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때는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해주게 되는 거고, 혈당이 낮을 때는 혈당을 높여야 되니까 이자섬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는데, 부신 속질은 아까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교감 신경이랑 연결되어 있고, 교감 신경의 작용 중에 하나가 혈당량을 증가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감 신경에 의해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혈당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원리와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원리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혈당량 조절 과정 그래프 보면은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높아져요. 즉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면 포도당의 농도 변화와 비슷하게 인슐린의 농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혈당하고 반대로 누가 나타나야 돼요? 글루카곤의 농도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온 조절은요, 간 내의 시상하부가 체온 조절 중추예요. 여기서 체온의 변화를 감지를 하고요,
체온의 변화가, 그래서 내 정상 체온, 그러니까 얘가 뭐가 있냐면 설정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상하부는 여러분들 원래 정상 체온이 몇 도예요? 정상 체온 36.5도가 정상 체온이에요. 이거보다 혈액의 온도가 올라가면 뭐라고 느껴요? 고체온. 이거보다 혈액의 온도가 낮아지면 저체온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체온의 변화를 감지해서 저체온 상태면 여기서 열을 발생시키는 양하고, 이거는 체내에서 열이 발생하는 양이고요. 그 다음에 열을 발산하는 양, 방출량, 이거는 체외로 열을 방출하는 발산량을 조절을 해서 체온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는 열 발생량을 늘리고 발산량은 줄여야 되겠죠. 더울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열 발생량은 줄이고 발산량은 늘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추울 때는요, 열 발생량을 늘려야 되니까 티록신의 분비량이 늘어요. 그리고 어차피 세포호흡이 촉진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혈당량이 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포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에피네프린 분비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신경이 흥분돼요?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고, 교감신경의 흥분 작용에 의해서 간과 근육 등에서 물질 대사가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몸이 덜덜덜덜 떨려요. 그래서 근육을 수축을 해서 뭘 발생시킵니까?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되기 때문에 피부 근처에 혈관이 수축돼요.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니까 여기로 이동하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고,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에는 열 발산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추우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하얘져요. 더우면 얼굴이 빨개지죠. 더우면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가 혈관이 확장되고 이 피부 밑에 혈관으로 흐르는 혈액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을 많이 발산하기 위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고, 추우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울 때는 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그래서 여기는 물질 대사가 줄어들게 되고, 자, 이때는요,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돼요. 불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땀 분비량이 증가하고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체온 조절 과정은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동시에 같이 작용을 해주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투압 조절 과정 보면은 여기서가 이제 실제로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의 농도예요. 수분의 양. 그러니까 간 내의 시상 하부에서 혈장 삼투압의 변화를 감지를 하고 ADH에 해당하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을 해서 혈장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데, 일단 이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 말뜻 그대로 항이뇨, 이뇨는 오줌이 나가는 건데 오줌이 나가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이 나가는 걸 막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려고 하는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줌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내의 수분 재흡수량을 늘려주게 되는 건데, 이 ADH의 촉진 요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높은 삼투압이에요. 높은 혈장 삼투압.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낮은 혈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은 혈액량. 왜 이 수분량하고 혈압하고 혈액량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들 혈액의 70%는 뭐예요? 혈액의 90%는 거의 물이에요. 혈액의 90%가 물이다 보니까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액량이 늘어나요. 혈액량이 늘어나면은 한꺼번에 펌핑해서 나가는 혈액량도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혈압이 어떻게 돼요?
예, 높아져요. 그러니까 혈압이 낮을 때 수분을 재흡수해서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예, 하는 거고, 적은 혈액 양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ADH가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면은 ADH 억제 요인은 요거에 뭐가 되겠어요? 정확하게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아두면 돼. 봐봐.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수분이 부족하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후엽을 자극을 해서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해요. 그러면은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늘어나니까 오줌의 양이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져요. 왜냐면은 오줌으로 나가려고 하는 수분을 재흡수를 했기 때문에 오줌의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해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져요. 근데 이거 선후관계를 잘못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져서 ADH가 늘어난 게 아니라 ADH가 늘어나서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를 촉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졌다고 해서 ADH가 촉진되진 않아요. 저건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는 거고, 반대에는 이제 거꾸로 딱 정확하게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ADH를 적게 분비를 해서 수분 재흡수를 어떻게 해준다? 줄여준다. 그래서 오줌으로 수분을 다량 배출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수능 1점짜리 풀이 해봅시다. 자, 1번은 4번, 2번. 자, 보면은 내분비샘 A부터 D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뭐 어디예요? 갑상샘이죠. 그 다음에 B는 뇌하수체. 그 다음에 C는 어디예요? 부신. D는 이자. 자, 옳은 것은 뭡니까? A에서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은 안 나오죠. 갑상샘에서는. B에서는 D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뇌하수체에서 이자를 자극하는 호르몬은 안 나옵니다. 이자의, 그러니까 뭐 글루카곤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글루카곤이나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글루카곤,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계의 작용에 의해서 교감 또는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 거지, 뇌하수체에 의한 피드백 작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만 맞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정상인에서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냈다. 내분비샘 간은 어디예요? 시상하부, 그 다음에 간은 뇌하수체 전엽. 그죠? 뇌하수체 전엽. 그 다음에 나는 어디입니까? 갑상샘. 자,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TRH죠. TRH. 여기서는 TSH. 예. 자, 티록신이 정상보다 과다 분비가 되면은, 티록신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TRH하고 TSH의 분비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줄어들겠대. 되겠죠? 그죠? 예, 둘 다 어떻게 된다? 감소. 네. 다음에 4번은, 아이고. 기억은 뭡니까? 호르몬 A에 의해서 기억과 니은의 전환을 나타냈다. A는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니까 이거는 글루카곤이죠. 자, 그 다음에 B는 인슐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글루카곤에 의해서 촉진되는 거는 혈당량이 증가가 돼야 되니까 뭐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글리코젠에서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야 될 거고, 호르몬 B에서는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B, 기억, 니은 이름 썼고, 그 다음에 이자에 연결된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분비량이 증가하는 거는, 교감신경은 하는 작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혈당량 증가죠. 네, 혈당량 증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누가 분비가 돼야 돼요? 호르몬 A가 분비가 돼야 되겠죠. 혈당량이 정상 범주보다 높아졌었을 때는 누가? 인슐린.
늘어나서 혈당량을 낮춰줘야 될 겁니다. 그죠? 자, 다음에 5번은 그림은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 자, 저온 자극을 주면 조절 중추는 어디예요? 시상하부예요. 시상하부가 조절 중추고, 자,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어디를 자극하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면 TSH가 분비가 돼서 갑상선에서 티록신이 나와요. 그럼 티록신이 세포의 물질 대사를 촉진을 해서 이 물질 대사 촉진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발열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골격근 떨림을 시켜주는 거는 교감신경이죠. 그 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것도 누구예요? 마찬가지로 교감신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체온 상태니까, 자, 연수가 아니라 시상하부죠. A와 B에 의해서 발열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증가하고, B, C에 의해서 열 발산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해야 되겠죠. A를 통한 자극의 전달 속도는 C를 통한 자극의 전달 속도보다 어떻게 되는 게 느리죠. 호르몬이니까 신경계보다는 느리게 작용을 해야 되겠지. 그죠? 자, 다음에 6번. 자, 항인효 호르몬에 의해 혈장 3초압 조절 작용을 나타냈는데요. 기억은 억제 또는 촉진 중에 하나다. 자, 조절 중추 어디예요? 시상하부예요. 시상하부에서 내분비샘 어디입니까? 뇌하수체 후엽이에요. 뇌하수체 후엽을 자극을 해주면 항인효 호르몬 ADH가 증가를 해서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어떻게 해줍니까? 촉진해 주게 되겠죠. 따라서 맞는 거는 기억. 니은이 틀렸고,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수분 제흡수량이 늘어나는데, 이 수분 제흡수는 누구 수분이냐면 오줌에서 나가는 수분을 제흡수를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오줌의 3투압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증가한다가 맞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됩니다. 자, 수능 2점짜리 질문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2번부터 한번 보죠. 자, 그림은 사람의 호르몬 A부터 C의 분비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뇌하수체에서 호르몬 A가 분비돼서 이거는 자극 호르몬일 거고 얘는 직접 표적 세포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분비되는 게 누구예요? 갑상샘 호르몬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B가 될 수가 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뭐가 분비가 돼야 돼요? 어디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요? 부신 겉질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분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호르몬 A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여기서 호르몬 뭐가 돼야 돼요? C가 될 수가 있겠죠. C. 그지? 어디를 자극해야 돼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은 부신을 자극해서 부신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야 되니까 누가 돼야 되겠어요? C가 돼야 되겠죠. C가 티록신이라면 기억은 갑상샘이다. 그렇죠. 이거는 맞는 거죠. C의 분비량은 뇌하수체 어디예요?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아니라 무슨 자극 호르몬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어디예요? 전엽이에요. 전엽.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무슨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 게 뭐예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생식선 자극 호르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후엽에서 분비되는 거는 항인효 호르몬하고 옥시토신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에 대한 실험이에요. 기억하고 니은은 각각 티록신하고 TSH 중에 하나랍니다. 자,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쥐 A, B, C를 준비를 하고요. B와 C의 갑상선을 각각 제거를 한 후에 자, A의 생쥐, B 생쥐, C가 있는데 여기서는 갑상샘을 제거했어요. C도 갑상샘을 제거했어요. 그럼 갑상샘이 제거가 됐으면 뭐가 분비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티록신 자체가 분비가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랬더니만 상대 농도가 A만 높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의 B와 C 중 한 생주에만 뭘 주사했어요? 기억을 주사한 후에 그다음에 니은의 상대 농도를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얘하고 얘는 상관이 없고 B만 니은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갑상샘이 아예 없기 때문에 B하고 C에서는 뭐가 분비가 안 돼요? 티록신 자체가 분비가 안 돼요. 대신에 티록신의 농도가 낮으니까 뭐하고 뭐는 높아야 돼요. 티록신의 농도가 낮으니까 티록신을 분비하기 위해서 TSH의 농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야 돼요. 티록신의 농도가 낮으니까. 자, 따라서 이 둘 중에 기억이 A만 높은 걸로 봐서는 여기서 뭐는 아니, TSH는 아니겠죠. 결국에는 티록신의 분비가 둘 다 안 되니까 기억은 뭐에 해당이 돼야 됩니까? 티록신에 해당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티록신을 주사한 후에 혈중 니은의 농도를 봤더니만 B만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죠. 그죠? 그러면 그러면은 A는 지금 현재 티록신의 농도가 높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B와 C 중에 하나에만 기억을 주사를 했대요. 그럼 하나에만 주사를 했고 얘가 늘어났으면은 C는 아닐 거고, 누구예요? 주사한 거는 B에다 주사를 했겠죠. B에다가 티록신을 넣어주고 나면은 뭐가 분비가 돼야 돼요? 티록신의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티록신의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결국에는 뭐가 분비가 돼야 되겠어? 결국에는 B에다 주사를 한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요. 티록신의 농도가 높아지면 TSH의 농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죠. 높아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순서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TRH에 의해서 TSH가 나오고 TSH에 의해서 티록신이 나오는데 티록신을 주사를 했으면 티록신에 의해서 TRH가 억제가 되고 TSH도 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니은의 농도가 높아졌다. 그럼 이거는 TSH에 해당이 됐고 그럼 주사를 한 건 누구예요? C죠. 결국에 B는 티록신의 농도가 계속 낮으니까 티록신을 분비를 하라고 TSH가 계속해서 분비가 되는 거죠. 결국에. 그지? 따라서 갑상샘은 니은의 표적기관이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다에서 기억을 주사한 생진 누구예요? C죠.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사람의 항상성에 대한 학생 A부터 C의 발표 내용이에요. 체온이 떨어지면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피부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수축이 돼야 되죠. 발산량을 줄여줘야 되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 항인형 호르몬이 작용해서 콩팥에서 수분제 흡수가 촉진이 됩니다. 그죠? 수분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B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는 어떻게 돼요? 억제돼야 되겠죠. 그쵸? 티록신이 올라가면 억제 작용이 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B만 맞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7번. 자율신경 X에 의한 체온 조절 과정을 나는 항인형 호르몬에 의한 체내 삼투압 조절 과정을 나타냈대요. 기억은 피부 근처 혈관 수축과 혈관 확장 중에 하나인데 저온 자극을 줬기 때문에 저온 자극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체온을 저체온 상태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체온을 올려야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열 발산량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체외 열 발산량을 줄여줘야 되니까 결국에 뭐가 돼야 돼요? 피부 근처 혈관 수축이 돼야지 맞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정상 범위보다 높은 혈장 삼투압.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분제 흡수량이 늘어나야 돼요. 따라서 기억은 수축이 맞게 되겠고, 혈중 ADH의 농도가 증가하면 수분 재흡수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됩니까? 오줌의 삼투압 증가하겠죠? 가와 나의 조절 중추는 둘 다 어디예요? 시상하부예요.
연수 아니에요. 항상성 조절 중추에 아이고 연수는 없어요. 시상하부지.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8번. 그린 간은 정상인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호르몬 X의 농도를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따라서 올라가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ADH가 돼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혈중 X 농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기억이 감소하죠. 그러면은 얘가 혈중 ADH가 높아지면 수분 재흡수량이 높아지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높아져야 되니까 결국에는 오줌 생성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X는 항인형 호르몬 맞고요. 오줌 생성량 맞고요.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어디서가 더 높아야 돼요? 수분 재흡수량은 ADH의 농도가 높을 때가 더 높아야 되니까 P2가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P1이 적어야죠. 네. 자, 그 다음에 3점짜리 1번. 자. 표는 사람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부터 D의 특징 기억부터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억부터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하나는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누구예요?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누구? 에피네프린이죠. 그죠? 에피네프린밖에 없고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여기서 글루카곤하고 에피네프린이고 순환기를 통한 표적기관으로 분비되는 거는 셋 다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그죠? 셋 다가 해당 사항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중에서 에피네프린이 2개가 동그라미고 글루카곤은 뭐예요? 글루카곤도 2개만 동그라미네. 그치? 그러면은 호르몬 여기서 보자.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동그라미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X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뭐예요? 부신에서 분비된다. 그러면 C가 뭐가 돼야 돼요? 에피네프린. 자, 에피네프린은 셋 다 동그라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개가 동그라미가 나오는 거는 글루카곤이 혈당량을 얘가 기억이 그러면 혈당량이 돼야 되겠죠. 2개가 동그라미가 들어가니까. 그럼 X, B가 글루카곤. A는 인슐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기억은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맞죠? B는 간에서 B 누구야? 글루카곤.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혈당량 증가시키는 거 맞죠? C는 에피네프린이다. 맞네요. 그쵸?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호르몬 조절 방식 중에 하나를 표는 호르몬 디귿의 분비량에 따라 호르몬 기억하고 니은의 분비가 촉진되거나 억제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시상하부에서 내분비 A, B 표적기관으로 가니까 이건 무슨 조절 방식입니까? 음성 피드백이란 말이에요. 그죠? 티록신 같은 음성 피드백에 해당이 되고 시상하부에서 기억이 분비가 많아지면 내분비되면서 니은이 많아지고 니은이 많아지면 디귿이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디귿의 분비량이 부족하면 기억이 늘어서 니은도 어떻게 돼야 돼요?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디귿이 부족하면 과다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도 줄이고 얘도 줄여야 되겠죠. 억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다가 아니라 플러스죠. 그 다음에 이자 섬은 내분비샘 B에 해당이 된다. 이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니까 무슨 자극 호르몬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 디귿의 분비량은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그렇죠? 얘가 맞죠. 네. 그 다음에 4번. 그린 간은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을 나는 어떤 사람의 호르몬
A와 B의 혈중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이 사람은 T1일 때 갑상샘 기능이 저하되어 T2일 때 호르몬 A의 주사를 맞았대요. A와 B는 갑상샘하고 뇌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A하고 B는 뭐하고 뭐 중에 하나예요? 티록신이거나 TSH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갑상샘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분비가 낮아야 돼요? 티록신의 분비가 낮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B고 티록신이 안 나오니까 TSH의 분비가 높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사를 맞고 나니까 뭐는 늘어나고요. 티록신의 농도는 주사를 맞았으니까 늘어나고 그 다음에 TSH는 그래서 농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호르몬 A 주사를 맞았대. T2일 때. T2일 때 호르몬 A 주사를 맞았대. 그럼 호르몬 A가 누구야? TSH, 이 사람은 T1일 때 갑상샘 기능이 여기서 저하된 거구나. T1일 때 저하됐으면은 얘가 줄어야 되겠죠. 이거 누구예요? A가. 티록신이죠. 이게. 그러면 티록신이 분비가 줄어드니까 누가 늘어나야 돼요? TS, H가 늘어나야 되고, 이때 뭘 맞은 거예요? 티록신을 맞아버리니까 TSH의 농도가 줄어들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죠? 자, A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TRH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감소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죠? B의 표적기관은, TSH의 표적기관은 갑상샘이죠. T1부터 T 시기의 시간이 지날수록 T1부터 T 시기는 지금 티록신의 농도가 낮은 시기니까 억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촉진이 돼야죠. 그래야 티록신을 계속해서 촉진하게 될 테니까. 그지? 그래서 1번이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린 간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X와 Y의 작용을, 자, 그럼 여기서 X는 뭐예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합성시키는 걸로 봐서는 인슐린이고, Y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걸로 봐서는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다. 꼭. 자, 포도당 글리코젠으로 분해시켜주니까 혈당량 증가 호르몬이니까 글루카곤이고, 요게 인슐린이죠. 반대로. 자, 나는 어떤 정상인의 식사 후에 혈당량을 나타냈대요. 자, 혈당량하고요, 인슐린의 분비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대신에 약간 혈당량의 최고치보다는 인슐린이 늦어요. 왜? 얘가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해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느립니다. 자, 그러면 X는 누구예요? 글루카곤이니까 어디서 분비가 돼야 돼요?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가 돼야 되니까 틀렸고, 혈중 인슐린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그죠? 혈당량하고 똑같이 갑니다. 인슐린은. 자, 그 다음에 구간 1에서는 지금 혈당량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낮아지고 있는 상태니까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만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그린 가와 나는 탄수화물을 섭취를 한 후 시간에 따른 A와 B의 혈중 포도당의 농도와 혈중 X의 농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나서 먼저 올라가는 게 누구겠어요? 이게 선생님이 뭐라 했어? 최고치가 누가 더 나중에 나타나요? 이제 인슐린이 좀 더 나중에 나타나요. 알겠어요? 자, A와 B의 혈중 포도당 농도와 혈중 X의 농도를 나타낸 것인데 정상인하고 당뇨병 환자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X는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중에 하나인데 당뇨병 환자는 뭐가 분비가 안 되겠어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될 테니까 인슐린의 농도고, 인슐린의 농도가 낮은 A가 당뇨병 환자, B가 정상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혈중 포도당 농도가 원래 정상인보다는 누가? 당뇨병 환자가 더 높게 나타나요.
B가 정상이. 네, 이렇게 되겠죠. B는 당뇨병 환자다. 틀렸죠. X는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된다. 맞아요. 정상인에서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는 탄수화물 섭취 시점하고요. T1하고 보면 혈당량이 어디가 더 낮아요? 탄수화물 섭취 시점이 더 낮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혈당량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 거니까 글루카곤의 농도는 탄수화물 섭취 시점이 T1보다 더 어때야 돼요? 높아야죠. 혈당량이 더 낮잖아요. 그죠? 혈당량이 낮을 때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높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요 시점에서의 혈당량이 여기보다는 낮으니까 이때 글루카곤의 농도가 더 높아야 되겠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A가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인슐린의 농도를 표는 당뇨병 가와 나의 원인을 나타낸 건데 선생님이 당뇨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1형 당뇨하고 2형 당뇨하고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자의 베타 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하는 게 무슨 당뇨? 1형 당뇨예요. 인슐린의 분비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1형 당뇨, 인슐린 의존성 당뇨에 해당이 되고요. 인슐린의 분비는 정상이나 수용체 이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2형 당뇨에 해당이 돼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니까 1형 당뇨인 가에 해당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죠? 맞고.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키는 작용도 해요. 그래서 세포의 포도당 흡수율을 늘려서 혈당량을 낮춰주는 작용도 해줍니다. 맞고요. T1일 때의 혈중 포도당 농도는 A가 정상인보다 어떻게 돼요? 당연히 높아야죠. 그쵸? 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혈당량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추울 때 체온이 조절되는 세 가지 경로를 나타내 줬대요. 기억하고 얘는 각각 열 발생량과 열 발생 증가와 열 발산량 감소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추우면 열 발생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간하고 근육에서 열 발생량 어떻게 해줘야 돼요? 증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은 수축을 시켜서 열 발산량은 줄여줘야 돼요, 결국에는. 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따라서 기억은 열 발생량 증가다. 이게 맞아요. 신호 전달 속도는, 자, A는 뭐예요, 여기서? 갑상샘에서 일로 가는, 갑상샘에서 뭐가 분비되는 거? 티록신이 분비가 되는 과정은 내분비계에 의한 조절 작용이고, C는 부신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은 교감신경이란 말이에요. 자율신경계이기 때문에 신경계가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빨라야죠. A에서보다 C에서가 빠르다. 예, 맞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간세포에서는 에피네프린에 대한 수용체가 있다. 에피네프린에 대한 수용체가 있는 거는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간에서 혈당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용체가 있으니까 작용을 해주게 되겠죠. 그렇죠? 네. 즉 경로 B를 통해서는 교감신경 때문에 뭐가 분비가 되는 겁니까?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돼서 혈당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린 간은 저온 자극이 주어졌었을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의 A와 B는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하고 높을 때 피부 근처 혈관의 상태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지금 보면은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될 때가 뭐예요? 고체온일 때예요. 열을 발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축했었을 때가 어떻게 됩니까? 저체온 상태일 때입니다. 네. 저온 자극을 주면 뇌하체 전엽에서 어디를 지나 간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B에서는 간하고 심장으로 다 가죠. 니은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어디라고 봐야 돼요? 심장하고 간에 다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여기는 부신 속질이고, 부신 속질에서 분비가 되는 에피네프린 때문에 심장 박동수 촉진되는 거고 간에서 혈당량이 증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뇌하체 전엽을 통해서 티록신의 분비가 갑상샘을 자극해서 분비가 되면 간에서 세포 호흡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따라서 여기는 부신 속질, 기억은 갑상샘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기억은 부신 속질이 아니라 니은이 부신 속질입니다. A는 호르몬에 의한 자극 전달 경로이다. 호르몬이 아니라 신경계예요. 자, 그 다음에 B를 통한 자극의 전달 경로, 자극 전달로 피부 근처 혈관의 상태는 저체온 상태인 A와 같이 바뀌어줘야지 맞게 되겠지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열 발생량은 늘리고 열 발산량은 줄여주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6번. 자, 그림 가와 나는 정상인에서 각각 기억하고 니은의 변화량에 따른 혈중 항이인형 호르몬의 농도를 나타낸 것인데, 기억하고 니은은 각각 혈장 삼투압하고 전체 혈액량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ADH의 농도를 촉진시키는, ADH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높은 혈장 삼투압.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적은 혈액량. 세 번째가 낮은 혈압.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안정 상태가 여기고, 여기서 얘가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ADH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늘어났을 때,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늘어나면 ADH가 감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전체 혈액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혈액량이 늘어나면 적어야지 분비가 되는데, 전체 혈액량이 늘어나면은 수분을 재흡수를 할 이유가 없죠. 혈액 수분량 자체가 많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니은은 얘가 혈장 삼투압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니은은 혈장 삼투압이다. 그렇죠. 맞죠? 콩팥은 ADH의 표적기관이다. 맞죠? 가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자, 여러분들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결국에는 ADH의 농도가 높을수록 많아요. ADH의 농도가 높을수록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ADH 농도가 T1이 높아요? T2가 높아요? T1이 높으니까 T1에서 오줌 생성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ADH가, ADH 농도가 높을수록 오줌 생성량은 적어요. 많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수분 제흡수량이 많아지니까 오줌으로 나가는 수분이 어떻게 되냐?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DH가 T1에서 높으니까 여기서 오줌 생성량이 T2보다 더 적어야 되겠죠, 결국에. 그래서 T1에서가 T2에서보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가 돼야 되겠죠. 적다. 오줌은 덜 만들어집니다. 됐어요?